안녕하세요, 난리블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팁을 좀 모아봤습니다. 행사의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공연일 수도 있고 결혼식일 수도 있고 페스티벌일 수도 있고 어떤 기념식일 수도 있죠. 평소에 공연을 자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내용이지만 처음 이벤트를 계획해 보시는 분들 또는 어쩌다가 공연을 한 번씩 해보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서 행사나 공연을 준비할 때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팁들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지는 마세요. 이번 공연을 위해서 장비를 새롭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장비를 빌리지도 마시고요. 구입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테스트 하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장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는 이 장비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덜해요. 그런데 무대 위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면서 당일날 사용해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음향이랑 조명은 어쩔 수 없이 빌려서 사용하시겠지만 저는 가능하면은 모든 장비를 빌려서 사용하지 마시고 일찌감치 구입하셔서 철저하게 테스트하시고 그 장비와 나와의 신뢰를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행사를 준비하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공연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영화처럼 내가 마이크를 딱 잡으면은 리벌브가 자동적으로 멋지게 잡히고 조명이 나를 딱 비추고 굉장히 멋진 장면이 연출되는 상상을 많이 하실 건데 영화랑 현실이랑은 많이 달라요. 음향은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컨트롤할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조명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반주는 어떻게 할지, 특히 반주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반주는 누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플레이할지 이런 계획들이 철저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무대 동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타를 무대 위에서 연주한다라고 했을 때 기타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기타를 무대 위에 처음부터 배치했다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내가 기타를 멜 건지, 들고 올라간다면은 기타를 스트랩에 메고 들고 갈지 아니면은 손에 들고 갈지, 또는 엑스트라로 기타를 한 대 더 들고 갈 경우에 무대 위에 어떻게 배치할지, 누가 들고 갈지, 그리고 보면대는 어떻게 들고 갈지, 그리고 앉아서 연주할지 서서 연주할지, 만약에 앉아서 연주한다면 의자를 누가 들고 갈지 또는 어디에 배치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계획해놓고 그 계획된 대로 움직여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영화랑 현실이랑 많이 달라요. 영화 속에서는 그냥 딱 한 번에 조명이 켜지면서 반주가 매끄럽게 나오고 내 마이크에서는 리벌브가 자연스럽게 걸려 있고 적당한 볼륨 밸런스가 나오겠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주랑 퍼포먼스도 멋지게 해야겠지만 무대 위에서 등장하는 모습과 퇴장하는 모습까지 다 멋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멋지게 등장하려고 했는데 기타가 스트랩에 걸려서 내 몸에 붙어 있고 왼손에는 보면대가 들려 있는데 무대 위로 가니까 의자가 없어가지고 두리번 거리다가 또 좀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보면대 위에 있던 악보가 날아가가지고 또 보면대 먼저 설치했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악보를 주워가지고 보면대 위에 올리고 의자가 어디있지 하면서 의자 찾다가 또 어떻게 구해가지고 의자 내가 설치했다가 위치 조금 바꿨다가 이렇게 연주하는 게 현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향, 영상, 조명, 반주, 그리고 동선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셔도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반드시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일부러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없겠지만 공연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뒤로 미루자 또는 한 달 뒤로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팀은 2주 또는 한 달 뒤에도 똑같이 시간이 부족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리허설 시간을 지켜주는 거는 매너예요. 나 혼자 또는 우리 팀만 하는 단독 공연이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팀들이 리허설 하려고 줄 서 있는데 우리 팀이 조금 연습이 덜 됐는데요 하면서 몇 번 더 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매너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늦춰지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팀들이 다 늦춰지는 거예요. 공연 전에 무대 현장
현장에서 리허설하는 거는 동선을 파악하고 음향 체크를 하는 거지 거기서 연습하시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네 번째로 행사 당일 그리고 또 행사 하루 전날에 아무것도 안 하도록 계획을 잡으세요. 철저하게 준비하시더라도 아차 이거 준비 안 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뭔가를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이벤트를 처음 계획해 보다 보니까 결혼식 당일 또는 하루 전날에 이것저것 많은 계획을 잡으시는데 가능하면 친구분들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친구분들이 그 일들을 처리하도록 계획을 짜시고요. 결혼식 당일 또는 이벤트 당일 하루 전날 정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천천히 가만히 앉아서 컨디션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다섯 번째로 평소에 연습하실 때 최대한 공연 상황과 비슷하게 연습을 하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렉 기타로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했을 때 항상 앉아서 연주했지 서서 연주한 적이 없었어요. 앉아서 스트랩을 매지 않고 연습을 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스트랩을 매고 서서 연주하니까 아주 쉽게 연주하던 그런 연주들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저는 평소에 연습할 때 서서 연습하고요. 와이어리스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공연할 때 무대 위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보면대랑 악보 없이 연주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고개를 들고 연주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첫 공연 영상을 보시면은 다들 똑같이 이렇게 연주하실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 안 보이고 머리 위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연주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을 건데 기타 연주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똑바로 보고 연주하거나 아니면 약간 위쪽으로 보면서 연주할 때 더 멋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고개 드는 장면이 연출이 되지 평소에 이렇게 연습하셨다면은 무대 위에서도 이렇게 연주하실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벤트를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벤트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결혼식 하시는 분들은 긴장 속에서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이벤트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내 몸의 신호를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좀 극단적인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모든 이벤트를 무사히 잘 끝낸 다음에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침대에 누우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이벤트를 준비하실 때는 혼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팀 단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몸살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정을 잡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좀 쉴 수 있게 계획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관객을 압도해야 되지 관객의 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대 위에 있을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즉흥 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머릿속에 이 문장이 가득할 거예요.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하지?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이 문장이 가득하실 건데 생각보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주가 나왔을 때 바로 빵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관객을 향해서 웃어주시고 여유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더 멋있어요. 첫 곡을 시작할 때 준비되자마자 바로 빵 시작하지 마시고요. 준비가 다 끝나면은 그 뒤에 크게 한숨을 쉬어주세요. 크게 한숨 쉬면서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미소를 지어주세요. 미소 지어주시면서 반주자가 있다면 반주자한테 그 미소랑 같이 준비됐다는 사인을 보내주시고요. 또는 혼자서 연주하는 거라면 그 미소랑 같이 음악을 시작해주세요. 연주 중에도 표정 관리를 계속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작할 때만큼이라도 미소를 지어주시고 시작하세요.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랑 관객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크게 한번 숨을 쉬고 또 미소를 한번 지어주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
길지가 않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긴장을 푸시면서 여유 있게 시작을 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오클랜드 한인의 날 행사가 있어서 제가 무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전문적인 예술팀들도 무대 위로 많이 올라갔지만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은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공연 관련된 사고 경험이 있으시거나 재밌는 일화가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멋진 퍼포먼스로 공연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